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보험솔루션 오지원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태아보험의 불필요 특약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불필요 특약 기준은 뭘까요? 태아보험은 워낙 특약들이 다양하고 많아서 어떤 특약들은 누군가에게는 불필요한 특약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특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 불필요 특약 기준은 첫 번째, 보장 범위가 좁고, 두 번째, 다른 특약으로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세 번째, 30세 미만이 걸릴 확률이 낮은 질병이고, 네 번째, 가입 금액 대비 보험료가 높은 담보들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총 5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불필요 진단비에는 5대 골절, 말기 신부전증, 중증 아토피, 성조숙중, ADHD, 중증 틱장애, 결핵, 뇌출혈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가 있습니다. 5대 골절 진단비는 머리, 목, 흉추, 요추, 대퇴골로 5개의 부위의 골절을 보장해 주는데 이보다 더 넓은 범위인 골절 진단비에서도 모든 골절에 대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불필요합니다. 말기 신부전증 진단비는 양쪽 신장에 모두 손상이 가서 혈액을 투석할 때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질병 후유장애에서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증 아토피 질환 진단비는 일반적인 아토피일 경우 지급해주지 않고 매우 심한 상태일 경우 지급을 해주는데 실비에서도 보상받으실 수 있는 특약입니다. 성조숙중 진단비는 조발 사춘기 또는 기타 내하수체의 기능 항진으로 보장금액이 10만원밖에 안됩니다. ADHD 진단비는 주의력 결핍장애로 흔히들 알고 있고 정신과 F코드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정신과 질병코드로 보험금을 청구했을 시 1억으로 기록이 남게 되어 추후 보험가입에 제한이 생길 수 있고 보장금액 또한 최대 100만원이라서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중증 틱장애 진단비는 가입 금액이 20만원밖에 안되고 복합적인 틱장애로 진단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핵 진단비는 신생아 예방접종 시 결핵 예방주사를 맞기도 하고 보장 금액이 30만원밖에 안됩니다. 뇌출혈 뇌졸중 진단비는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순으로 뇌혈관이 가장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불필요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는 심혈관, 화혈성 심장, 급성 심근경색증 순으로 심혈관이 가장 보장 범위가 넓지만 화혈성도 충분한 보장 범위이기에 상황에 따라 보장 범위가 넓은 심혈관 또는 화혈성으로만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불필요 후유장애에는 교통상해 후유장애, 자전거 탑승 중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50%, 80%, 상해 후유장애 20%, 50%, 80%가 있습니다. 교통상해 후유장애는 대중교통 이용, 비운전, 비탑승 등으로 보장 범위가 상당히 좁고 일반적인 상해 후유장애에 모두 포함이 되는 특약들입니다. 자전거 탑승 중 후유장애는 자전거 탑승 중에 다친 상해로 영구적인 후유장애 진단 시 보장을 받는데 이 또한 보장 범위가 좁아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상해 후유장애로 가입하셔도 충분합니다. 질병 후유장애 50%, 80%는 후유장애 50% 및 80% 이상이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힘들 정도의 장애이므로 진단받기 어렵고 3% 이상부터 보장이 가능한 특약이 있기에 불필요합니다. 상해 후유장애 20%, 50%는 또한 80%는 역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3% 특약이 있기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불필요 입원 일당에는 식중독, 환경성 질환, VDT 증후군, 희귀 난치성, 특정 감염병 입원 일당이 있습니다. 식중독 입원 일당은 식중독으로 입원 1일째부터 보장을 해주지는 않고 4일째부터 보상을 해주고 질병 입원 일당에서도 보장이 가능한 특약입니다. 환경성 질환 입원 일당은 천식이나 폐렴 등으로 입원을 하지만 이 역시 보장 범위가 좁습니다. VDT 증후군 입원 일당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랫동안 사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입원했을 시에 보장을 받기 때문에 혜택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귀 난치성 입원 일당은 지중해 빈혈,
폰빌레 프란트병 등으로 이번 1일째부터가 아닌 4일째부터 보상을 받지만 하루 2만 원만 보상을 받기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정 감염병 입원 일당은 특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보장 범위가 좁기도 하고 질병 입원 일당에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불필요 수술비에는 화상 수술비, 골절 수술비, 5대 골절 수술비, 희귀 난치성 수술비, 심한 상해 수술비,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 다발성 질병 3대 질병 수술비가 있습니다. 화상 수술비, 골절 수술비, 5대 골절 수술비는 보장 범위가 좁은 특약들이기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상해 수술비 하나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희귀 난치성 수술비는 말 그대로 앞에 희귀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 빈도가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심한 상해 수술비,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는 특약 앞에 심한, 중대한, 특정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범위가 좁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발성 질병 3대 질병 수술비는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 질환 수술 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데 질병 수술비와 질병 종 수술비에서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불필요 기타 특약에는 깁스 치료비, 치아 치료, 강력 범죄 피해, 폭력 피해,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 유괴, 납치, 불법 감금 피해,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가 있습니다. 깁스 치료비는 반깁스가 아닌 통깁스 치료일 때만 보상을 받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치아 치료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할 수가 있는데 보장해주는 금액 대비 보험료가 비싸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강력 범죄 피해, 폭력 피해,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 유괴, 납치, 불법 감금 피해,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는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 우리 아이가 실제로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때 과연 보험금 청구를 할 정신이 있을까요? 오히려 상처만 더 깊어질 수 있고 2차 피해까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태아보험의 불필요 특약들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제 태아보험에 어떠한 항목들을 넣어야 하고 어떠한 항목들을 빼야 하는지 파악하실 수 있겠죠?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면 위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태아보험의 실제 설계안을 공개해 드리면서 특약들 하나하나 설명드릴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